안녕하세요, 박종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소송을 당해서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물론 법원을 가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막상 준비하시려니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 또 법원에 가서는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혹은 어떤 주장을 하면 큰일 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사건이면야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것을 나홀로 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는 그 절차들과 그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를 따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법 큰 규모의 사건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떻게 대응하냐가 한 사람 그리고 한 회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충분히 받으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사람의 인생과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처럼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믿을 만한 변호사일까요? 우선 저는 기본부터 잘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줄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분야든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기본이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탄탄한 분들이 실력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본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는 변호사는 실제 소송 수행 능력도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분쟁 해결의 절차와 예상 과정, 그리고 걸리는 시간 등에 관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분들은 시간을 쪼개어 바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꼼꼼히 설명을 해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객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설명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고객 그리고 그 사건에 진심을 다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송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변호사가 말을 잘해야 한다고들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이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마치 웅변을 하듯이 그렇게 연설을 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곤 하는데요. 실제 재판의 진행은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글을 잘 써야 합니다. 글을 잘 써야 판사도, 검사도, 경찰 수사관도 설득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호사가 글을 잘 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존의 서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확보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대안으로 그 변호사가 블로그를 쓴 글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의 블로그를 확인한다면 그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요즘은 광고 대행 업체 같은 경우에서 대량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약간 의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사한 사건을 이미 수행해본 변호사인지입니다. 이건 긴 말이 필요 없겠죠. 내가 겪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이미 수행하면서 성공 경험을 쌓아본 변호사가 사건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 변호사도 분명 자신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변호사의 경력도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물론 판사인이었는지 혹은 검사였는지 그런 경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 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이 어딘지, 그리고 그 로펌은 어떤 일을 잘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포인트입니다. 변호사도 영업직입니다. 결국에는 영업을 통해서 수임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 하나겠죠. 그런데 수임에만 혈안이 되어 보이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꼭 내가 아니어도 되니 꼭 변호인을 선임해서 보호를 받으셔라 라고 하는 듯 수임에 다소 초연적이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열심히 그리고 정성스레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던 포인트인데요. 바로 수임료가 너무 낮은 변호사는 피하시라입니다. 최근에 광고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변호사 광고가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해소시 무료와 같은 광고들인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낮은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서는 업무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같은 분들이 수행하시던지 혹은 사건을 아예 잊고 계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나 큽니다. 또 성공보수가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열심히 사건을 진행할 동력이 되어주는데요. 그것이 없다면 수임만 해놓고 변호사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나몰라라 할 위험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보수라는 금액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걸린 중요한 문제가 가져다주는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더 크지 않을까요? 꼭 좋은 변호사를 찾으셔서 그 변호사의 가치에 맞는 수임료를 주신다면 그 변호사는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시청자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주제,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부디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사가 걸린 문제에 좋은 변호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